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중동 상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모든 휴전 합의는 첫날부터 총성이 딱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지적인 전투도 있을 수 있고 또 양측 간의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네. 또 휴전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최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찰하려는 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은데 멈춘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란과는 미국 때문에 멈추지만 지금 국경을 접한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여기는 괴멸시키고 상당 지역을 중립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끝내자라는 아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서 여기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생각이고, 벤스 미국 쪽은 애매하게 이제 레바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란도 카드가 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가 있고 또 후티가 있거든요. 홍해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갈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스라엘은 휴전이 안정화되기,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최대한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에 대한 작전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저렇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우리 일단 교수님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휴전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시점이니까 모든 게 다 불안정하죠. 강대강 대치를 하다가 이제 그 휴전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뭐 합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현상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가진 카드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가장 도배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그 최대 수위로 폭격을 하면서 상당히 양측의 어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휴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의 출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데는 강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걱삐걱하면서 이제 모양새를 맞춰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제대로 발효가 돼서 협상장에 11일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 그런 레바논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란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뭐 협상을 완전히 뭐 포기하겠다라고 엄포만 놓고 있지 그 협상에 어떤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말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박차고 나고서 이제 끝나버렸겠죠.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자신이 가진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카드를 다시 만작거리면서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좀 지켜주기 위한, 헤즈볼라가 어쨌든 이번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전쟁 초기부터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성이 하루아침에 멈추진 않지만 그래도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는데, 일단 네타냐후 그 총리가 아직 뭐 달성할 목표가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수해야 할 군사적 목표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네타냐후 그림은 안 그려졌죠. 왜냐하면 이란 지난해 6월에 10일 전쟁했잖아요. 또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에는 초기에 이 하메네이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적인 세력 모두를 제거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중심에 이란이 있고 이라크에 시아파 민병대가 있고 예멘에는 후티 시아파 반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 북부에 시아파 헤즈볼라, 가자 지구에 이제 하마스는 거의 괴멸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이미 휴전 모드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최대한 레바논 남부의 비무장화, 본인들 말로는 비인도적이죠. 저기 주거지거든요. 저런 지역을 지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이란 쪽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레바논 쪽에 사활을 거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다시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 추가적인 그런 공격들을 계속 좀 이어갈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전쟁 시작할 때 미국의 지상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전쟁 중에 오키나와에 있던 31 해병 원정단이 도착해 있죠. 그다음에 파리공수 사단의 신속대응군 1여단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토에서 출발한 11 원정대는 가고 있어요. 거기 도착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출발한 부시 항모전단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최대한 병력을 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전만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군사적으로는 최대한의 병력을 더 집중시킬 겁니다. 이란도 최대한 전투 준비를 더 강화할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 트랙 따로, 그다음에 전쟁 준비 트랙 따로 가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다양한 옵션과 선택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전쟁 초기에 미국에 무조건 항복 요구했다가 그다음에 48시간 여유를 준 다음에 발전소 폭파, 5일간 유예, 10일간 유예, 1일간 유예, 2주 휴전. 이 흐름은 뭐죠? 휴전으로 가는 거죠. 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었던, 쉽게 말하면 오버했던 뭐 문명 파괴다. 나중에 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임기 끝나면. 그다음에 교량 폭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확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란을 압박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확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카드를 접고 휴전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은 증파될 거다. 긴장은 계속될 거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11일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벤스가 오거든요. 부통령이 직접 오거든요. 네네. 그럼 벤스의 협상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급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휴전 의지가 크다는 거니까 흐름은 점점점 휴전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이랑 별개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간다면 뭐 이스라엘은 말씀하셨다시피 목표가 자국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독자적으로 좀 더 계속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 대해서 이란이 반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한 조치로 이제 전환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협상을 진전시키는 게 미국에게는 훨씬 더 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큰 이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어떤 대규모의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이드 벤스가 얘기했잖아요.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제한될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공습은 또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비대칭성이 있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리고 미국이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도 혼자 독자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뭐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중 전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정보력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렇다면 공격을 위한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이제 그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전투에는 다 미국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간차를 노려서 최대한 그 전에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조금이라도 더 진전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협상 국면이 시작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드 벤스가 와서 협상장에 앉았는데 두 축이 파키스탄에 앉아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통해 가지고 제이드 벤스하고 협상당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튼 뭐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레바논이 공격을 받자마자 휴전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뭐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 협상 개최 이게 좀
위태로운 거는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란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보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휴전 안에 대한 파키스탄이 중재한 휴전안이 서로 다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인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예외다. 벤스도 여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일단 완전한 모든 조항들에 대한 합의는 여부는 모른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양측이 휴전을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럼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휴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서로 다르게 충돌하는 건 뺐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이 그 안을 뺐다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 교수님 말씀처럼 네. 분수령은 벤스의 파키스탄일 거다. 아마 여기 와 있는데 벤스가 앉아 있는데 레바논 저렇게 폭격하고 난리치고 이스라엘도 그러긴 어렵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벤스의 파키스탄 방문 전까지 이스라엘은 최대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란도 니들이 레바논을 공격해? 나 오늘부터 공격해. 이게 아니라 네. 전제가 있죠. 계속 공격을 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는 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계속 저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게 이스라엘에 만약 이스라엘 때문에 판이 깨진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워지죠. 이란보다 더 우스워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무기가 소진되면 미국이 긴급하게 무기를 공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잘하는 건 민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이 무기를 전하지 않으면 일주일, 2주일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끌면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상황은 며칠 두고 봐야 된다. 뭐 군사적 목표 달성할 때 계속 전쟁한다. 이스라엘도 레바논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이란이 있죠, 레바논이 있죠. 그 다음에 후티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후티까지도 전선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전선이 너무 넓어졌고 이런 상황이면 이스라엘도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이 지금 매우 취약해져 있어요. 방공 능력이. 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이걸 빌미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하면 지금 피해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 말씀 다 협상 테이블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앉게 되면 뭐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그런 군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일단은 이란이 또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이 그럼 결국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도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란의 대응을 보면 선제적으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례 대응한다고 그러죠.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비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적으로 비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이란군의 영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고려해서 대응만 하는 이러한 또 생존 전략을 보여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 판을 바꾸거나 뭔가 선점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어떤 그 섣부른 추가 공격 이런 것을 이제 좀 방지하고 싶다, 제한하고 싶다 이런 목적인 거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판을 깬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다급해요. 다급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고려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군사 공격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멈추고 협상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란 주변의 미군 전력을 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유라고 봐야겠죠. 뭔가 이제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 A는 여전히 미국 입장에는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얻고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게 어떤 보다도 우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플랜 A고 그게 휴전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싶은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최대한 병력을 집결시켜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플랜 A가 깨지면 플랜 B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플랜 B는 뭐겠습니까? 외교가 깨지면 이제 군사적 작전, 무력밖에는 남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란을 협상에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만약 플랜 A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플랜 B, 지옥문이 열리겠죠. 뭐 그런 거에 대비하는 포석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양측이 다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 강경파에서 좀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이란의 내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이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신정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일반 지주 국민들. 이런 부분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란에도 강경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모주타바. 이란 신정체제 최고 순위인 모주타바가 승인했거든요. 그거로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강경파 일부가 뭐 시위했다, 행진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당한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해군, 공군은 괴멸됐죠. 지도부는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참수됐죠. 거기다가 미국의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경제 혹은 주요한 전략 거점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란의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수모죠. 여기 휴전을 받아들이는 건. 제가 이란의 강경파에도 수모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란의 지휘부가 휴전을 선택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민심이에요. 지금 1월 달에 수만 명까지 희생을 초래할 정도의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 민심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정체제도 밉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시설까지 파괴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좋을 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당수 다수의 이란 민심은 지금 잠재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거나 휴지기로 가면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도 복잡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이게 양측 다 전쟁의 후유증 처리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이제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모스타바가 승인을 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들리던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휴전 결정에 대해서는 폐지시켜야 하는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 이제 앞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강경파들은 전쟁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에서 어쨌든 이란 정부에서 휴전을 이제 주도한 꼴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강경파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와 정부 간의 어떤 그런 이 불협화음이랄까요? 뭐 충돌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격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안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혼란스럽긴 하고 분권 지향적인 그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갖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모주타파라는 지도자가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혁명수비대라든지 온건파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계파가 있다. 세력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그 강경파가 보다 통제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모주타파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라든지 어떤 온건파라든지 다 따르는 형국. 그 얘기는 혁명수비대가 어떤 협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어떤 모주타파라는 최고 지도자가 승인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온건파, 협상파들이 그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 하더라도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것이 협상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전체 흐름을 완전히 뒤엎고 뭔가 새롭게 파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고 헬그세스 국방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자기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월권은 안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무부라든지 협상팀에서 하는 얘기 또 다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JTBC에서 하는 얘기도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란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일어난 게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제거, 뭐 정권 교체, 이란 민중 봉기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설득을 당한 이유는 뭘까요? 이 네타냐후가 설득했는지 그 여부는 확실하지 않죠. 그러나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준비가 상당히 허술했고 단기간에 끝날 거로 판단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공중전만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하메니 그다음에 지도부를 모두 제거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정권 교체를 의도했던 건 분명하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이란 국민들에게 지원했는데 제대로 전달은 안 됐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정권 교체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지상군도 준비되지 않은 인구 9천만의 나라를 한반도에 7.5배.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금 나오는 얘기 그거잖아요. 공격만으로 공중 공격만으로 핵시설,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대 파괴할 수 있다.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거죠. 소설에.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의 7.5배, 9,500, 9,300, 9천만이 넘는 국가고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진 이란을 쿠웨이트는 경기도 면적의 2배가 안 되는 지역이었고 네. 후세인이 이라크가 침공했을 때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근데 그 쿠웨이트 해방을 할 때도 95만의 병력과 무려 6개월간의 작전 기간이 있었거든.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지도부를 공중 공격만으로 제거하고 교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쉬운가요? 그냥 딱 잘라내고 젓가락 꽂으면 그 나무가 되나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설득했든 안 했든 지금 나오는 얘기들 공중 공격만으로 핵 미사일 제거하고 지도부 제거하면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교체한다.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교체해도 그 정권은 혼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네. 이란 시민들이 만일에 정권을 교체했다. 지금 강경파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전이지 이게 정권 교체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네타냐후가 설득했든 안 했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이죠. 지금까지 했던 미국의 전쟁 중에서 아주 준비가 안 됐고 예.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 대목이 좀 저는 궁금한데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은 뭐 세계 최대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고 국방력을 위해서 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 경험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또 전쟁을 치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상전을 통해서 완전히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전쟁의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준비 그리고 비용, 그 기간, 정치적 후폭풍 이걸 다 고려해 봤을 때 네. 과연 이란의 그 시스템을 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과 희생을 투자할 그런 그 이유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에 의한 전쟁이냐, 그러니까 necessity of war냐, 아니면 이게 선택적인 결정에 의한 전쟁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후자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즉각적인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아니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란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고 이제 군사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말로 준비가 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6개월, 1년 동안의 준비를 하고 지상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작전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들어가야 돼요. 군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목표가 그랬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막대한 희생이 들고 기간이 들더라도 미국이라면 체계로 준비하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 수뇌부가 다 반대하고 정부 수장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의 말을 들어서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네. 유혹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가장 힘이 약하고 베네수엘라 공습을 통해서 어떤 짜릿한 성공을 맛봤고 만약에 네타냐후 말대로 된다면 오바마도 바이든도 못한 정권 고치를 해서 어떤 역사에 남는 이란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판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좀 추가적으로 예, 답변을 예. 드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답변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거든요. 대테러 센터장은 전쟁에 반대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이번에 어떤 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성,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제의 장점이자 폐해인 게 뭐냐면 참모진들이 아무리 의견을 올리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볼까요? 이번 얼마 전에 그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의 교량을 폭파했죠. 네. 그러면서 그 교량이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명수재가 쓰고 있다고. 그 교량 폭파 당시를 보면 교량 옆에 타워 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몇 대가. 그러니까 그 교량은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작업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건 군용 도량이 아닌 거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모두 그건 사실은 저 교량입니다. 지금. 예, 옆에 예. 타워 크레인이 있잖아요. 저거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직 완공이 아니다. 안 됐죠. 그럼 저기 죽은 사람들은 모두 민간인이에요. 저건 전쟁 범죄입니다. 명확하게. 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파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란 전체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민간인과 군인 관계없이. 그다음에 발전소 교량을 폭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간 시설이거든요. 임기 끝나면 책임져야 돼요. 저 발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참모들이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걸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예. 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정치권 소식이 속보로 전해져서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본경선 투표 결과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 참여한 전현희, 박주민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치러졌고 구체적인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휴전 합의가 이후 개방이 됐었던 호르무즈 해협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유조선이 좀 지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막혔습니다. 일단 휴전 기간 내에 다시 이동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협상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적인 통제권을 놓고 싶지는 않았던 상황이지만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면 휴전을 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통제권을 좀 느슨하게 할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남은 유효한 수단인데 휴전을 한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완전히 개방을 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서서히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란이 얻는 것을 보면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 되면서 어떤 그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가진 그 카드를 좀 더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다 더 봉쇄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약화가 돼 가고 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대안도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그 혁명 수비대가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목적은 기뢰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도처에 좀 기뢰가 많이 설치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뢰를 설치한 것도 이란일 거고
그거를 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또 이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회라는 것도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사실상의 통제를 하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그 핑계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통제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통제를 할 때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민되죠. 둘이 전쟁하고나서 둘이 지금 국제 양도를 막아 돈을 받습니까?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합니다. 바레인에 오함대가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이란이 하는 얘기도 네. 전에 통과했잖아요. 이란이 하는 해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란군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군이 설정한 대로 가라. 안 그러면 때리겠다 이 협박이거든요. 그 통제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뭐 미국과 이란이 나눠서 톨게이트처럼 돈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받으면 되죠. 대한해협 통과하는 거 다 받고 네. 남중국해 통과하는 거 중국이 돈 받고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제질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은 이란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란의 의도대로 모든 선박이 그럼 전 세계랑 척을 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끝까지 손 쥐고 있을 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란 의도대로 가기 어렵고 미국이 만일에 돈을 받게 되면 미국 의회가 그걸 승인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